C# 9.0 .NET 5를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테스트해 볼 때는요, 비주얼 스튜디오의 프리뷰 버전을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제 컴퓨터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 프리뷰 버전이 16.8.x 버전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C#9, C# 9.0의 새로운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요, .NET 코어 기반의 콘솔 앱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치는 .NET 폴더에 9으로 프로젝트 솔루션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의 시점에서는 아직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 기본 프로젝트 만들면 바로 C# 9.0 버전이 실행이 되지 않고요, 8.0 버전으로 실행이 됩니다. 현재까지는요. .NET 코어 기반의 C#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C#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모양의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헬로 월드를 화면에 출력시켜주는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바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가장 기본적인 보일러 플레이트, 기본 템플릿 코드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코드가 가장 기본적인 C# 프로젝트의 C# 콘솔 응용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젝트 모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단계별로 제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 git에다가 git 리파지터리를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제가 GitHub에다가 로그인한 다음에 GitHub의 제 계정에 9 이름으로 C# 9.0 데모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으로 주도록 하죠. create and push에서 가장 기본적인 C# 템플릿 코드를 일단은 GitHub에다가 푸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git에 브랜치 관리에 들어가서 현재 마스터인데요, 마스터를 푸시를 해서 마스터를 원격에다 푸시를 했다. 그러면 원격에도 마스터가 관리가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 마스터를 하나를 브랜치를 새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ew 브랜치에서 현재 마스터를, 동일한 마스터를 일단은 01번 new 프로젝트 기본 템플릿으로 한번 만들었고요. 그럼 마스터에서 01번 new로 만들었고요.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든 프로젝트를 푸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GitHub에다도 01번, 즉 가장 기본적인 프로젝트 만든 게 01번으로 업로드가 될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마스터로 체크아웃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모양. 그러면 제 C# 강의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놓고 써도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코드 모양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임스페이스 지우고요, 명령 줄인 수 지웁니다. 이렇게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진 구문 그대로 놔둬도 되고요. 컨트롤 K, 컨트롤 D
눌러서 코드를 좀 더 간결하게 하면 똑같은 내용인데 뭐가 기본적인 최소한의 코드로 화면에 헬로 월드를 출력시켜주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using static을 사용해서 system.console을 상단에다가 using 구문 지원을 해주고요. 여기 콘솔을 지워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심플 버전으로 가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 Ctrl F5 버튼 눌러서 실행, 헬로 월드 역시 잘 실행이 되고요. 이제 문제 없으면 이것도 일단 어떻게 하자? 이것도 git에다가 커밋을 해서 업로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버전으로 하나 커밋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밋. 그러면 마스터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마스터도 다시 한번 어떻게 하자? 다시 한번 뉴 브랜치 버튼 눌러서 현재 두 번째 02번 심플 이름으로 현재 소스를 역시 스크린샷으로 찍어 놓는 형태대로 하나를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플 버전 01번 버전에서 심플 버전으로 하나 더 만들었고요. 심플 버전도 푸시 버튼 눌러서 원격에다가 GitHub에다가 업로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다시 마스터를 체크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브랜치가 만들어졌고요.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심플 버전으로 현재까지 코드를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프로젝트를 C# 9.0 버전으로 해주고 싶다. C# 9.0 버전에는요, 이 심플 버전의 프로그램 클래스 메인 메서드, 즉 클래스와 메인 메서드는 C# 코드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조차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만 해줘도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하나의 CS 파일, 하나의 프로그램.cs 파일처럼 하나의 CS 파일만 있을 경우에 가능하고요. 물론 여러 개의 CS 파일을 만들 때는 메인으로 어디가 명확하게 스타트업 오브젝트인지 시작 개체인지를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벌써 밑줄이 가네요. 마우스 올려볼까요? 탑 레벨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려면 C# 9.0 버전을 사용하십시오. 즉 클래스와 메인 메서드를 없이 클래스와 메인 메서드가 없이 바로 탑 레벨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해서 현재 코드가 바로 실행되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잠깐 실행시켜보면 현재 에러 내용 그대로 나오겠죠. 즉 탑 레벨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려면 C# 9.0 이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의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신 버전을 설치했을 때는 아직 9.0 버전을 디폴트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요, 프로젝트에 C# 프로젝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에디트 프로젝트 파일 편집에 들어가서 프로퍼티 그룹에 추가적인 기능을 적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랭귀지 버전을 나타내는 랭 버전을 가장 최신 버전인 9.0 버전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 이제는 헬로 월드가 정상적으로 찍히고요. 즉 탑 레벨 스테이트먼트 구문에 의해서 클래스와 메인 메서드가 없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하나의 CS 파일이다. 그러면 이 자체를 하나의 메인 메서드 영역처럼
마치 자바스크립트라든가 파이썬처럼 현재 파일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 이상의 어떤 CS 파일을 뒀을 때는 명확하게 메인 메서드를 두셔야 됩니다. 이러한 목적은 이러한 탑 레벨 스테이트먼트의 목적은 학습할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API만 연습을 하면 되니까요. 마치 우리가 어디에서 C# 인터랙티브에서 특정한 API만 연습하는 거랑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C#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다시 에디트 프로젝트 파일에 가서 랭귀지 버전을 특정한 버전으로 지정을 해 주셔도 되겠고요. 또는 프리뷰 버전으로 지정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시켜도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탑 레벨 스테이트먼트를 지원을 해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커밋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 9.0 탑 레벨 스테이트먼트를 구현을 한번 해봤고요. 얘를 커밋 후 동기화까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뉴 브랜치 해서 03번 탑 레벨 스테이트먼트를 브랜치 이름으로 주고 크리에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푸시를 해서 GitHub에 푸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푸시가 완료가 되었으면 다시 마스터 브랜치로 체크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계별로 1, 2, 3 단계별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계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조차도 한 줄로 해주고 싶다.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거를. 그러면 전체를 다 지우고 CW 탭 눌러서 여기다가 헬로 월드를 찍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 줄로 가도 되긴 하죠.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하면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렇게 가도 되고 위에다가 유진 구문 써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메인 메서드에서 탑 레벨 스테이트먼트에서 사용할 레코드 클래스 또는 레코드 구조체, 모델 클래스 또는 모델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한 클래스 또는 처음에 연습은 스트럭으로 먼저 하죠. 스트럭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자 개념으로 스폰서 클래스, 스폰서 구조체를 하나 만들고요. 스폰서 구조체의 멤버로는 PROP 탭탭 정수형 아이디하고 PROP 탭탭 스트링 형식의 디스플레이 네임 이 두 가지만 일단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클래스로 해도 전혀 상관없고요. 그러면 메인에서 메인 메서드에서 이것 타입으로 개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후원자 개체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는 new 스폰서 개체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해서 아이디는 1번 후원자는 디스플레이 네임은 레드다.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스폰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폰서 객체의 번호와 디스플레이 네임을 화면에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W 탭 눌러서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스폰서 객체의 ID 하이픈 스폰서 객체의 디스플레이 네임 이렇게 화면에다가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면 1번 레드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실행 한번 시켜보면 헬로월드 먼저 출력되었고요. 1번 레드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맞죠? 잘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헬로월드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실행. 1번 레드 이런 식으로 스폰서 후원자의 번호와 후원자의 표시 이름을 한번 화면에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봤고요. C# 9.0의 기능은 아니지만 현재 코드는 C# 9.0의 기능은 아니지만요. 이만큼 코드를 다른 코드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코드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출력하는 기능을 메서드로 하나 스태틱하고 보이드한 디스플레이 데이터 메서드를 하나 만들고요. 디스플레이 데이터 메서드에다가 뭐를 이 한 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을 넣어주고요. 그때 여기는 어떤 객체? 스폰서 객체에다가 스폰서를 받아서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데이터에다가 스폰서 객체를 넣어주는 형태대로 C# 7.0, 8.0의 인라인 펑션으로 한번 얘가 마치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시켜주면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코드에서는 현재 코드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디스플레이 네임 같은 경우 만약에 한번 세팅하고 나면 이 값은 이뮤터블, 즉 변할 수 없는 형태의 데이터로 보는 게 좋다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는 스폰서 객체 중간에 어떠한 로직에 의해서 디스플레이 네임을 레드에서 레드 플러스로 이렇게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코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 왔었던 것처럼. 즉 여기서는 뭐가 가능하다? 뮤터블이다.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행시켜 보면 처음에 초기화할 때는 레드였는데 중간에 어떠한 로직에 의해서 그 값이 변경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만 의미상으로 어떠한 값이 초기화되고 나면 그 값은 이뮤터블로 변경할 수 없는 형태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본 값은, 기본 속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기본 세터는 뭐가 가능하다? 언제든지 다시 세팅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작업을 한 번에 이렇게 초기화 시켜 놓고 더 이상 초기화 시켜 놓은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는, 즉 이뮤터블 형태대로 해주고 싶다. 그럴 때 새롭게 나온 기능이 디스플레이 네임은 세팅이 한번 끝나고 나서 set 접근자 대신에 init 접근자로 대체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init 보니까 얘는 제가 init 접근자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네요. 이거는 프로젝트 편집에 들어가서 이걸 안 바꿔줬네요. .NET Core 앱 3.1이 아니라 여기도 타겟 프레임워크도 net 5.0으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컨트롤 KD 이렇게
타겟 프레임워크도 .NET 5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실행하려고 하니까 디스플레이 네임은 이제 더 이상 set 접근자 했을 때는 이 값이 처음에 초기화하고 나서 다시 뮤터블로 변경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얘가 어떻게 된다? init에 의해서 뮤터블이었던 게 init 접근자에 의해서 뭐로 변경한다? 이뮤터블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사용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하게 되면 동일하게 처음에 초기화했었던 1번 레드 이렇게 값이 출력이 되고요. 중간에 파생 작업에 의해서 사이드 이펙트에 의해서 새로운 값으로 초기화되는 것을 방지해 주고 싶다. 그러면 init 접근자를 사용해서 set 접근자 대신에 init 접근자를 사용해서 초기화 전용 접근자, 초기화 전용 세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set으로 하게 되면 언제든지 값이 변경이 되는데요. 얘를 init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처음 초기화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init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놓게 되면 초기화하고 새로운 값으로 어떻게 된다? 더 이상 세팅이 불가능하다. 즉 세터만 사용했을 때는 뮤터블에서 init 접근자를 사용했을 때는 이뮤터블로 변경이 되더라. 그래서 좀 더 안전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커밋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init 세터 이름으로 커밋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브랜치를 커밋하고 나서 마스터를 하나 04번으로 04번 init으로 브랜치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요. 브랜치도 푸시를 해 놓고 다시 마스터 브랜치를 체크아웃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스터 체크아웃.